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손님은 비범한 테크닉과 섬세한 연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수진 씨와 함께 연주해 주기 위해 와주신 피아니스트 홍소유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수진 씨 바이올린 라이브 연주를 기대하고 있는 수요 초대석 애청자 여러분께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 초대석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경 선생님과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이 많이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시죠? 네,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네. 진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뭐 교향악 축제도 있었고 네.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도 있었고 또 강동석 선생님께서 총 홍보대사 맡고 계시는 사랑의 바이올린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저도 홍보대사로 있어가지고 다른 또 홍보대사님이신 조영찬 선생님, 네. 김용호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 차리티 콘서트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뜻깊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고, 네. 네, 대전시안과도 처음 협연을 해봤는데 그때도 너무 특별했던 게 제임스 저드 선생님께서 영국 분이시잖아요. 네. 네, 막상 영국에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못 뵀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연주하게 돼서 네, 그것 또한 뜻깊었던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좋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한수진은 8개월 만에 런던의 영재음악학교인 예후디 메뉴힌 학교에 입학했고 퍼시엘 음악원 졸업 후 옥스퍼드 대학에서 음악학을 수료, 런던 왕립음악원과 독일 크롬베르크 아카데미의 국제 솔로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10살 때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 12살 땐 위그모 홀에서 데뷔했고 13살 이후부터는 영국의 각종 콩쿠르와 음악상을 휩쓰는 성과를 거둡니다. 15살 때 5년마다 열리는 오랜 역사를 지닌 비네옙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그리고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 수상자로 2위 입상과 함께 음악평론가상 등 7개의 부상을 석권, 주목을 받았습니다. 18살에 정명훈 지휘로 한국 무대 데뷔했고 안드라스 시프, 기동 크레머, 요리 바시메트, 프란츠 헬머슨 등과 실내악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KBS 등과 협연하며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와 함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15살 때인 2001년 비에니압스키 콩쿠르에서 2등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때 일이. 심정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성인 콩쿨이 처음이었고요. 그 네. 전에도 뭐 국제 콩쿨 거의 경험이 없었고 네.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나갔었던 거. 원래는 사실 그 빅야스키 주니어 영 빅야스키를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데드라인을 놓친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을.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냥 뭐 어차피 경험 삼아 나갈 거니까 레퍼토아도 이제 거의 새로 다 해야 됐었어요. 그 콩쿠르를 위해서.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입상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했죠. 근데 네, 그래서 배우려고 나갔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경험 삼아 배우려고 나갔는데 2등, 한국인 최초. 아, 이럴 수가. 아, 행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천재들이 참 많아요. 정말 제게는 근데 기적 같은 일이었고 네. 좀 힘든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고생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서 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참 값지기도 했지만 약간 무게감이 있는 무언가가 네, 항상 마음속에 그 당시를 생각하면 벅참과 동시에 그때 중간에 굉장히 갈등했었던 그런 시간도 생각이 나서요. 네, 그건 이제 콩쿨 현장에서
파이널에 됐을 때, 파이널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권하게 했다고 네. 했었거든요. 네네.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네.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전 유럽에 생방송으로 나갔는데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 숨소리가 우리 선생님 목소리보다 크게 들린다고 좀 마이크 가까이 해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제 숨소리가 더 크다고 저 이제 방송 끝나면 혼납니다. 자, 송승호님, 수진님 방송 들으려고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며칠 전부터 알람 맞춰놓고 지금 회사에서 듣고 있어요. 지금 송승호님은 회사에서 업무를 안 하시고 한수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승호님의 직속 상사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동입니다. 그거를 그쵸? 다 네, 무릎 그러니까.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내가 보기에 송승호님은 난 누구한테 걸리고 혼나도 상관없다. 한수진을 만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메시지로서도 제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자, 박주연님, 한수진님이라니. 라디오에서 바로 화면을 켰습니다. 자, 전국에 지금 EBS의 정규 11시 클래식을 듣고 계신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2001년부터 꿈의 악기인 과다니니를 후원받아서 연주했고 2009년부터는 1666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후원받아서 지금까지 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 악기가 그 악기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저기다 올려놨는데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죄송한데 우리 한수희 선생님보다 저게 더 신경 쓰여서 계속 악기가 혹시나 안전하게 위치는 아까 보셨죠? 제가 마이크 치우고 더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네, 제가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와, 꿈의 악기를 연주하는 기분은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냥 이게 그냥 보통 행운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과다니니 때부터 저는 이제 과다니니랑 첫 만남 때 이미 그 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연주하는 거를 봤거든요. 과다니니로. 네. 네. 근데 제가 연주했을 땐 당연히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죠. 왜냐면 플레이어에 따라 그럼요, 소리는 그럼요. 달라지니까. 근데 그 전까지 후원받았던 악기들은 올드 이탈리안에 너무나 섬세하고 좋은 그런 음색이 나면 네. 약간 볼륨 면에서 아쉽고 어. 또 볼륨 면에서 뭔가 굉장히 만족스러우면 그런 뉘앙스가 조금 덜 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과다니를 만난 순간 이거는 그냥 제 꿈에 그리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너무 너무 설렜고 그리고 이제 제 음색을 찾아가는데 더 훨씬 더 도움이 됐고요. 왜냐면은 바로바로 표현을 해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과다니니와는 조금 달리 이 스트라드는 자기만의 팔레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의 소리도 받아주지만 물론 저도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팔렛을 좀 맞춰주고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차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 너무 복됐죠. 이렇게 좋은 악기들을 과다니니하고는 빠이빠이 했습니까? 그때 엄청 울었어요. 어떻게? 아니 나 그게 물어보고 싶었어. 왜냐하면 과다니 저도 그 악기 정말 소리 좋아하거든요. 네네, 너무 좋죠. 그런데 뭐 스트라디바리우스도 뭐 전혀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적으로 여쭤보면은 방송 때 네. 못 쓸까봐 아까부터 계속 참고 있느라고. 자, 여기서 두 분의 라이브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하실 동안 오늘 라이브 연주곡인 생상스의 바이올린 소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파가니니를 비롯해서 비로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스페인에는 사라사테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라사테 연주에 감동한 작곡가들이 앞다투어서 곡을 헌정했는데 생상스도 이 곡을 헌정합니다. 바이올린 서주와 론도 카프리오소는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우울한 서주로 시작되지만 곧 우아한 선율이 이어지고 화려한 속주로 마무리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번호 28번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과 피아니스트 홍소유가 연주합니다.
브라비 브라비. 와. 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김영웅님, 보라 켰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영광이네요. 이런 연주를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김안나님, 제 마음이 힘들 때 우연히 가스펠 연주하시는 거 듣고 큰 위로와 평안을 받고 다시 클래식 음악 찾게 만들어주신 분이 한수진님입니다. 영혼을 착하게 만드시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꼭 공연장에서 직접 뵐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수진님 화이팅이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0903 쓰시는 분, 5개월 아가랑 듣고 있는데 아기가 연주에 초집중해요. 6179님, 지난 토요일 수진님 아버님 한태준 총장님 강연에서 한수진님과 어릴 적 바다에서 해양 생물들 채취했던 일화들을 이야기 들었는데요. 비오는 바다 옆을 운전하며 가서 그런가 음색이 오늘의 바다 상태가 보이는 듯하네요. 민경충님, 정경 11시 클래스 대단합니다. 멋진 연주로 귀가 너무 호강하네요. 제가 정경님 자리에서 한수진 연주를 듣고 싶은데 정말 아쉽네요. 예,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잠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 있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예, 티켓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박기현님, 꿉꿉한 장마 스트레스, 바이올린 선율, 한음한음의 습기가 나가는 것 같네요. 김숙희님, 한수진님의 감정 몰입과 선율에 빠져듭니다. 생상스의 바이올린 서주와 론도 카프리시오소 작품 번호 28을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과 피아니스트 홍소희의 라이브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아니, 이건 정말 아티스트로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대본에 없는 얘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선생님. 저를 보러 나오신 것 같은데 개그 콘서트를 보러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인꼬보라고 하잖아요. 완전 들어가시잖아요. 몰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와 선생님이 우는 것 같더라고. 연주 내내. 그런데 놀라운 게 홍소희 선생님이랑 중간에 교감을 할 때 솔로 나오실 때 피아니스트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난 거기서 약간 소름이 돋는 거야. 들어가서는 완전히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해맑게 웃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 부분이 이게 가능한가?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유를 찾을 수가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뭐 에릭 캐니시나 이런 거 연주를 들어가면 연주 내내 웃지를 못하고 계속 그 심각한 상태로 그 마왕 상태로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여서 제가 원래 핸드폰으로 이제 또 홍보하고 싶어서 찍다가 포기했어요. 이 순간을 내가 핸드폰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감상해야지라고 했는데 대답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어떻게 인꼬보에 들어가서 그 곡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저희가 이럴 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음. 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아,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무섭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방송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 줄 그러니까 이거 연주자들 모른다니까. 이걸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상 포인트야. 여러분, 우리 클래식 연주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꼭 티켓을 사서 와서 보셔야 됩니다. 자, 아니 하시다가 막 너무 그 몰입해서 저도 이제 막 오싹하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막 교차하는데 갑자기 웃으니까 이게 뭘까? 예.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에게 바이올린 연주란 무엇입니까? 바이올린 연주라. 바이올린이라는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를 가지고 예. 작곡가의 메시지를 낭독하는 메시지를 낭독한다. 저한테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낭독은 언어고 그렇죠. 연주는 선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어떻게 낭독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성악에서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게 이제 사람 청중에게 전달이 조금 더 쉽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기하악기는 그게 없으니까 어쩌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음악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꼭 가사는 아니더라도 가사처럼 그런 게 조금 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성악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러운 게요. 기악 연주자로서 음. 플라토가 얘기한 것처럼 음악과 가사가 함께 갈 때 가장 파워풀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계시니까 성악가 분들은. 네네. 네, 기악하는 저희로서는 이제 그 부분까지 뭔가 그 메시지를 더 전달하기 위해서 가사 없는 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데 음. 가사가 오히려 기여가 없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반성을 했어요. 전 오늘도 연주 들으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야, 저렇게 한음한음을 가사 없이 연습을 하려면 내가 과연 몇 번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하는가? 그 짧은 순간에도 반성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는 게 참 힘들어서 아까도 솔직히는 어머니께 가서 다시 허락을 좀 받았어요.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네, 네, 알고 태어날 있어요. 때부터 그랬어요. 네. 네네. 근데 뭐 유전이고 저는 몰랐죠. 그렇게 갖고 태어난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께서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 같은 컨디션이 있다고. 음, 네,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근데 사실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많이 없고, 가끔 오해받을 때는 있었죠. 뒤에서 왼쪽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데 잘 못 듣고 그냥 갈 때도 있었고, 또 약간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고, 예를 들어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차가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오고 있을 때 못 들으니까 이제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던가, 네, 이제 그런 순간도 어렸을 때는 좀 있었고요. 항상 우회전,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시면 안 됩니까? 좀 불안한데. 네. 바이올린 연주하실 때는 불편함은 혹시 없으세요? 평소에는 없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할 때 네. 솔로가 오케스트라에 있는 한 파트를 반주해야 되는 부분들이 짧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 쪽에 있는 멜로디가 있으면은 특히 플루트는 이제 저쪽 편, 그쵸, 이제 그쵸. 왼쪽 편이잖아요. 네네네.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려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휘자 의존해서 하고 대신에 이제 리허설 때는 항상 오케스트라를 마주 보면서 하니까 네, 대충 이제 그때 좀 감을 잡고 지휘자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선생님 사인을 정확히 의지하고 주시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네, 뭐 그런 것들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아주 크게 뭔가 네, 불편할 거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18살에 정명훈 지휘로 한국 무대 데뷔를 하고 또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연주 활동을 하시던 중에 또 한 번의 난관이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아기 때 다쳤는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는 모르고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크면서 어, 성장하면서 좀 안 좋아지기도 했고, 네. 바이올린을 하면서 그 약간 직업병처럼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좀 이렇게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빨리 치료받았으면 오히려 조금 덜 나중에 고생했을 수도 있는데, 좀 그냥 계속 버텼던 기억이 있어요. 턱관절.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음, 다친 데는 머리였고, 사고 난 데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바로 그거를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아기 때 머리 사고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네,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시기가 제게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 좋았고 치료가 시작됐을 때는 오히려 너무 그때까지 음, 그냥 쭉 막 별 생각 없이 음악이 그냥 일상이 되어 버렸던 거죠. 연주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근데 그때 이제 잠깐 쉬면서 좀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치료 기간이 길어진 거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초조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했지만 예, 결국에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시간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연주자로서 연주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오는 또 울림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라이브를 한 곡 더 청해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의 붙임 들려드릴 건데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곡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디 무직 음악의 붙임은 슈베르트가 20살 때 작곡한 곡입니다. 슈베르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였던 프란츠 폰 쇼버의 시에 붙인 독일 가곡 리트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곡이라서 학창 시절의 음악 시간을 떠오르게 합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의 붙임, 오늘은 한수진의 바이올린과 홍소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의 붙임, 한수진의 바이올린과 홍소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승영님, 모든 게 완벽하시게 보였는데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아름다운 연주자가 되셨다니 더 감동입니다. 연주만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영준님, 수진님 라디오에서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그것도 정경의 11시 클래식에서. 대중과 가까이 활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응원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게 저도 느껴지고 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개인적으로 좀 어떠신 편이세요? 밝으신 편이세요? 아니면 네, 밝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좀 어쩔 때는 좀 쓸데없이 낙천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조금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털털한 면도 있고 가끔 가다 보면 또 전혀 그렇지 못한 면도 있고, 네, 좀 굉장히 예민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털털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밸런스가 괜찮은 건가? 홍수 선생님, 네. 예, 성격이 어떠세요, 선생님? 여쭤봐도 됩니까? 왜냐면 아까 연주 너무 잘 들어서 인사만 하고 제가 보내드리기가 섭섭해서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는 ENFP입니다. 아니 최고의 답변을. 제가 그 MBTI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구나. 우리 피디님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그런 거 잘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요즘에는 딱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맞아요. 정말 신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중간에 한번 바이올린과 살짝 그만두고 다시 시작했던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렸을 때 힘들어서 8살 때 전에 하시다가 잠깐 쉬었다가 네, 하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하다 말고 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래요? 그때 왜냐면은 네, 제가 엄마께서 이제 바이올린 전공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마 소리가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혼자 막 이렇게 놀고 뭐 책 보고 이런 거 좋아하던 저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너무 어리니까 그냥 이 픽처 그림책이랑 뭐 오디오 스토리 같은 거 듣는 거 좋아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감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거였죠. 네. 근데 그때 엄마께서 연습하시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그 소리가 뭐라고 할까, 그 아픈 가운데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힐링되기 전에 뭔가 마음이 먼저 이렇게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네, 네, 그게 몸에까지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하니까 나도 저런 소리를 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피아노는 그냥 소리가 바로 나주잖아요. 막 네, 이상한 소리가 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드는 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저는 바이올린이 그때 굉장히 작은 악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우셨구나. 무거웠어요. 어. 무거웠고 이게 올리는 것도 힘들고 했는데 제 소원은 그냥 그 예쁜 소리 한 번만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활을 잡는 거를 처음엔 엄마가 말리셨어요. 엄마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죠. 이게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처음엔 플러킹으로 이렇게 한번 하자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겠다고 해갖고 활을 이제 그냥 잡고 몇 번 플러킹도 몇 번 안 했는데 활을 잡고 소리를 내는 순간 어떻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있을까 하면서 그때 바로 안 한다고. 그러다가 네,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저희 네. 외할머니께서 제 또래 아이를 가르치시는 걸 보고 지금 나도 또 할머니께서 굉장히 칭찬이 많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미 저는 할머니께서 많이 예뻐해주고 계셨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욕심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했는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신체적으로도 조금 뭔가 바이올린이랑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저한테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이올리스트 한수진을 보면서 꿈을 꾸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꿈나무에게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연주자의 삶이란
또 음악가의 삶이란, 예술가의 삶이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찾아가고 있는 거여서요.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그렇고 또 어딜 찾아가나요? 아니, 이 삶이 뭔지를 저도 계속 지금 깨닫고 있는 그런 네.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생의 과정이고 뭔가 누구에게 얘기를 해줘도 그냥 나의 작은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갔던 방향,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것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랑 학생 때랑은 또 학생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길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이렇게 네 뭔가 조언하고 이런 거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네. 얘기를 하자면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던 게 늘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간, 스페이스. 네, 스페이스가 부모님께서 그걸 항상 굉장히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주셨고, 예. 그러니까 너무 내 악기도 소중하지만 악기보다는 사실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내 인생의 음악이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인생의 음악이 한 부분이 되는 게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음악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 좋은 인간에게서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저는 또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면에 무언가를 쌓아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데 노력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화려하고 근사한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음악을 한다라는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좋은 음악을 앞으로도 더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선생님 1시간이 다 갔어요.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그렇죠? 갔을까요? 이게 벌써 1시간이 금방 갔어요. 어떻게 좀 다시 나올 의사가 있으십니까? 불러주시면. 아니, 많은 선생님들이 왜 바로 다시 나오고 싶다고 하시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솔직히 나눌 대화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가서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연주 활동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 11시 클래식과 애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연주 많이 보내주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인 내일 오페라도에서는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쇼팽의 녹턴 20번 한수진의 바이올린과 이시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